오늘은 부채살, 한우 부채살을 손질하고 진열을 할 거예요. 먼저 부채살은 보시면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근막이 있어요. 이거를 다 이제 제거를 해서 순전히 살만 먹을 수 있게 해야겠죠. 요렇게 여기 위에 붙어 있는 거는 사실 근막이라기보다 뼈막, 주걱뼈가 나오면서 주걱뼈를 띄면서 이제 붙은 막인데 얘는 이제 스질로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이제 다 익으면 이제 야들야들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먹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살 위로 막과 근육 사이에 칼을 넣어서 여기도 보면 요거 떼어낸 자리 얘도 다 막입니다. 요 스지는 라면이나 된장찌개 넣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서비스로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서비스로 다 드려요. 그러면 심줄, 이렇게 핏줄 같은 게 있죠. 핏줄 같은 것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구우면서 얘가 이제 숙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보시면 핏줄 와서 똑같이 이 근막은 먹을 수 있어요. 살이 안 다치게 손질하는 게 중요하겠죠. 최대한 로스를 줄이고 손질을 해서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소비가 예전에 저는 무조건 투불 라인을 좀 선호하고 고집을 했었는데 등급을 좀 낮춰서 손님들이 이제 한우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낮춰봤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오늘은 식구들 많이 모였으니까 소고기 먹여야지. 그러면 투플라인으로는 사실 힘들어요. 그죠? 사실 제 주위에 이제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 소고기를 그렇게 막 이렇게 드시지는 않더라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중간에 근막이 있어요 또. 근데 이게 사실 씹으면 나중에 익었을 때 씹으면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맛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올수록 마블링이 되게 좋아지고 이쪽은 사실 마블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1등급 원뿔이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얘가 부드럽겠다 아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만졌을 때랑 꾹꾹 눌렀을 때랑 여기를 눌렀을 때랑 얘는 말랑말랑. 그 이유는 마블링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거 같고 여기는 반대로 약간 딱딱합니다. 마블링이 그만큼 근내 지방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썰어서 계속 하나씩 진열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끝내 지방이 좀 적고 여기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만 드시는 분은 사실 여기 식감이랑 완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 썰고 나서 한 장 한 장씩 이제 골고루 섞어서 이런 트레이에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진열을 하는 방식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자, 썰어 보겠습니다. 원뿔인데도 고기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예, 근내 지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걸 우리는 잘 잡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같은 투뿔 라인도 어떤 업체는 마블링이 그렇게 안 나와요. 좀 되게 이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투뿔 라인을 시켰는데 등심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년 넘게 종육을 하면서 이거 1등급 내지는 2등급인데 이걸 어떻게 투뿔 라인으로 팔았을까? 나한테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자체 등급 뭐시기 얘기하더라고요. 자체 등급이 어딨어.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육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투뿔 라인과 원투 등급은 차이가 가격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육가공은 제 생각이지만 망하겠죠. 네. 누가 거기서 고기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저는 절대 거기서 한번 거래한 이후로 절대 안 삽니다. 네. 그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사장님들이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셨다면 하시고서 당연히 이건 이런 거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죠. 주변에 가끔 이제 정육 직원 생활을 뭐 짧게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짧게 하신 다음에 정육점을 차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심지어 교환 반품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 못쓰겠다, 안 뜯었다 이거. 근데 교환 반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니네 곧 망하겠구나, 잘 가라, 즐거웠다, 시원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넋두리였고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부채살은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막 이렇게 살치, 물론 좋은 고기지만 살치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를 좀 선호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부채살은 중간에 이 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심, 저는 이런 약간 식감이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소고기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정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제 막 살치처럼 되게 그냥 마블링 싹 이렇게 펴있고 그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정육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치맛살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남녀노소 분들이 소고기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 그럼 저는 치맛살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부드러운 식감도 있고 육향이 굉장히 진해요. 지금 거는 이제 원뿔인데 저는 투뿔만 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뿔도 제가 먹어본 결과 나쁘지 않았고, 물론 업체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치맛살은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육회, 저등급 치맛살 뭐 2등급 정도로 구매를 하셔서 육회로 한번 드셔보세요.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저는 원래 날거를 잘 안 먹어요. 회도 안 먹고 육회도 마찬가지로 안 먹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 다른 뭐 간장이나 뭐 고추장 양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기가 막힙니다. 전에 이제 마트에서 장사를 했을 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육회 작업을 하고 하면은 이제 마트는 워낙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지나가시던 이제 정육점 앞에 지나가시던 손님들이 그건 뭐예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얼른 치맛살을 꺼내가지고 한 입 먹여보면 이거 주세요 하고서 이제 사가시고 그랬던, 진짜 회를 싫어하신 저 같은 이제 날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치맛살 육회는 와 진짜 엄청납니다. 전에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살 때 대표님께서 이제 되게 굉장히 고급진 식당을 데려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정육하기 전이었으니까 육회가 나왔는데 저는 대표님한테 나는 이거 저희 날거 안 먹는다. 근데 그 셰프님이 이제 오셔서 드셔봐라 이건 틀리다. 그게 치맛살이었어요. 그 기억이 나서 정육 입문하고 치맛살 육회를 진짜 미친듯이 먹었습니다 진짜로. 지금은 좀 물려서 안 먹긴 하는데 물론 정린이 때 정육 어린이 때 그때는 뭐 매일 쏘자는 날은 무조건 치맛살 육회는 저는 무조건 먹었습니다. 추천드리고요. 치맛살은 근섬유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보통 이제 근섬유가 두껍다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근섬유가 두꺼우면 이제 좀 식감이 좀 질기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치맛살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부위예요.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이제 어머니 연세가 좀 이제 한 90 가까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혼자 사세요. 어머니가 오시면 항상 치맛살만 사가세요. 그 정도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치맛살이. 이런 근막, 미세한 근막 하나하나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부드럽고 좋은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익었다고 해도 근막의 식감은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질감 때문에 그 잠깐의 그 즐거움이잖아요. 씹었을 때 그거를 해치는 게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 또 요리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좀 제가 좀 덜 남아도 좀 손질을 좀 과감하게 하는 편이에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전에 이제 직원 생활할 때 팀장님한테 많이 혼났죠. 근데 혼내야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내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 진열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치마폭 같다고 해서 이제 우리 한복 뭐 이제 여성분들이 입는 요게 이제 치마폭 같다고 해서 치마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먼저 커팅을 하기 전에 요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콕콕 찔렀을 때 단단해요. 이 끝으로 갈수록 말랑말랑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여기는 근내 지방이 좀 촘촘하게 박혀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 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먼저 썰기 좋은 크기로 넓이로 이렇게 먼저 커팅을 해놓고 부채살과 마찬가지로 근내 지방이 좀 있는 쪽 그리고 없는 쪽을 골고루 잘 섞어서 진열을 하시면 돼요. 자, 썰어 보겠습니다. 고기가 요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오잖아요. 요런 거는 살짝 네, 약간 횡썰기? 네, 그렇게 썰어야지. 네, 그래서 각을 조금씩 이제 줄이면서 네, 파이컷? 그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각을 점점 직각으로 세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직각으로 일어섰다. 그때부터 사시미 뜨듯이. 그리고 치맛살은 저는 진열하는 거는 이제 가격 차이가 네, 많이 나기 때문에 얇게 써는데 치맛살은 두껍게 썰어서 스테이크처럼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치맛살을 편애하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치맛살은 그런 부위예요. 네. 처음에 입문했을 때 제가 양손잡이거든요. 약간 힘쓰는 건 오른손, 그 다음에 약간 섬세한 거 가위질이나 뭐 칼질 이런 거는 이제 왼손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다 반대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가르쳐주기 너무 힘들다. 팀장님 포함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손을 좀 바꾸면 안 되냐. 아니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터득할 테니 그냥 니네가 하는 걸 나한테 보여줘라. 그럼 내가 알아서 저기 리버스 해서 터득을 하겠다. 뭐 칼이야 뭐 요리를 했었으니까 잡아본 적이 이제 많았으니까 칼질은 뭐 그렇다 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발골할 때. 발골할 때는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2분도체 이제 내장과 머리를 빼고 이제 반을 갈라서 오는 걸 이제 2분도체라고 해요. 소는 4분도체로 오죠. 마찬가지로 머리와 내장을 다 빼고 소를 이제 4등분을 해서 들어오는 지육 상태를 4분도체라고 하는데 발골할 때는 걔네 원육 자체가 이제 좌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발골에 그런 어떤 칼이 들어가고 이제 뭐 하는 그 순서가 또 있어요. 그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저가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는 안 알려줬어요, 잘. 예. 이게 이제 뭐 나름 기술이라고, 저는 지금 이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예.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안 가르쳐 주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좀 당찬 직원이었어요. 저는 유튜브 보고 이제 혼자 근무할 때 막 이제 지육을 시켜서 혼자서 막 연습을 했었죠. 물론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돈이니까요, 그죠? 제가 막 난도질을 해서 이제 해놓으면 또 사장님 입장에서 또 손해이기 때문에 다행히 사장님이 그 당시에는 고향 형님이라서 흔쾌히
그래, 너를 위해 그때 당시 지육이 한 마리가 20만원? 30만원 돈 됐었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지만. 너를 위해 형이 30만원 쏠게. 해봐. 네, 아우. 혼자 그거 하면서 손님 받고 막 하는데, 진짜 하루 종일 돼지만 붙잡고서 계속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은 된 것 같다 싶었을 때, 유튜브를 자기 전에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발굴하시는 분들, 그런 걸 보면서 터득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3년 직원 생활을 하면서, 소 발굴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한우는 너무 비싸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명절 전 같은 경우에는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부위별로 이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진짜 엄청 찾아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한우 발굴 영상만 계속 떴어요. 네. 그래서 한우는 너무 비싸니까 유구를 시켜보자. 유구를 시켜서 연습을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유구를 시켜서 한 마리를 난도질을 하고, 반마리를 난도질을 하고, 반마리를 이제 다시 이제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면서 이제 익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우는 못 잡습니다. 한우는 어려워요. 네, 짝갈비 정도만. 네. 근데 사실 요새는 이제 지육 작업을 정육점에서 이제 못하게 되는 추세예요. 저기 법이 해썹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가공 행위를 할 수 있게 이제 법이 천천히 바뀌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예전처럼 정육점 가면 막 고기 걸려 있고 막 이게 조만간 사라질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육점은 정육점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청결한 공간에서 생산되는 고기를 소비하고 싶은 생각은 맞겠죠.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은 뭐냐? 발굴 작업을 배울 필요가 없다. 앞으로 뭐 육가공에 취직할 거 아니면 발굴 작업을 구태여 배울 필요가 없다. 예,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배우면 좋죠. 이제 발굴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한 달 페이가 책정이 이제 되던 때였거든요. 이제 면접 볼 때 돼지 작업 가능하냐, 소 작업 가능하냐, 짝갈비 작업이 가능하느냐, 이거를 면접 볼 때 항상 물어보셨었어요, 사장님들이. 저는 그때 당시에 돼지만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만원, 마지막 받았던 게 제가 250만원이었는데, 만약에 돼지 작업 못한다! 그러면 230만원이었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때는 발굴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물론 배워놓으면 좋죠. 정육점을 계속 운영을 할 거라면 배워놓는 게 좋아요. 내가 고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소비자랑 제가 이제 손님들이랑 이제 고기에 대해서 어떤 부위를 추천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설명의 질이 틀려진다고 할까요? 네. 완벽하게 이제 고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제 대면이 확실히 틀려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발굴하면 무조건 전문가다, 그건 아니고, 알면 좋다.
이 정도로 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마살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다 끝나갑니다. 네, 진열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